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피 수학 팀장 차재호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저희 이제 부흥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10월부터 시작하는 부흥고 1학년 수학 전문반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이 바로 오늘 1학년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좀 봤는데, 일단은 뒤에서 또 언급을 할 거지만 시험이 올해 나왔던 부흥고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한 문제들도 있었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따가 영상 말미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교별 전문반, 요 학교별 전문반의 첫 번째 부흥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부흥고 친구들만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제 학교 정보는 뭐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등을 받으려면 요거는 이제 현재 이제 학교 알림이라는 프로그램에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이제 학생 수가 348명입니다. 그래서 348명 중에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받으려면 몇 등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흥고 친구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등급 요거는 이제 절대 평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절대 평가에서 뭐 90점 이상, 그다음에 80점 이상, 70점 이상 요 점수를 받은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A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19.4입니다. 1학기 때는. 이게 근데 작년 자료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 자료고, 올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올해 자료는 아직 공시가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뭐냐? 특이한 사항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2학기인데 2학기 등급이 지금 6.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학기죠. 이제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학기 시험보다 2학기 시험이 조금 더 아무래도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절대 점수 자체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주요 평가 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2학기에 이제 수학 시험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건데, 뭐 1학기가 지금 1차 중간고사는 이제 수학이 선택형이 87점, 그다음에 논술형이 13점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기말고사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네, 서술형이 없고 100% 객관식 문제로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현재 발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이제 쌤이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논술형 시험, 그 다음에 뭐 수학일기, 근데 이게 아마 부교재겠죠. 부교재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해서 수행평가 비중이 40%, 그 다음에 지필평가 비중이 60%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봤다 그 말인즉슨 30%에 해당되는 정도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중간고사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기 말 결과를 합산해서 결국은 석차 등급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직까지도 70%나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우리 이제 올해 부흥고 수학시험이 좀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봤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에서는 조금 흐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전체 21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냥 이제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난이도가 왜 어렵지 않았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이제 부흥고 친구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과학 중점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그 부교재에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내는데, 부교재를 변형하는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라든가 표현만 살짝 바꾼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번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서 좀 많이 드러난 경향인데, 표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새로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좀 짚어드리게 되면 부교재에 있던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똑같이 푸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게도 출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됐어요. 그거는 이따가 쌤이 2학기 중간고사 결과 보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즉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된 상태라면 아무리 어려운 30번 문제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조금 쉬운 편이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기말고사는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부은고 수학시험 치고는 조금 쉬운 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은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쌤도 이제 준비를 했었고 우리 친구들 대비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좀 기억에 남는 문제가 이제 서술형 1번. 서술형 1번이 좀 되게 독창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를 반영을 하지만 그대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 오늘 이제 봤던 시험이죠. 오늘 봤던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학교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 상승은 예상이 됐는데 쌤이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 근데 이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정확히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대비를 겪고 나서 이제 실제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을 보는 당사자가 느끼는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좀 짚어보면 대표적인 문제가 요 18번인데 여기 좀 흐리죠. 이게 좀 사진 찍은 거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거라서. 그런데 18번 문제가 이따가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만만치 않았던 문제인데 쌤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선행학습한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았나.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뽑아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좀 출제 경향이 1학기랑은 바뀌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부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변형해서 그저 숫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표현을 바꾸거나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이거나 그게 아니라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그렇지만 부교재에서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만 하면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요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연계라는 게 있고 간접 연계라는 게 있는데 요번 2학기 중간고사는 부교재의 간접 연계가 조금 높았던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말고사도 아마 이런 기조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부교재에 대한 학습을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 주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어나가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그 핵심 포인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시험 대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일단 올해 나왔던 시험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연 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부은고 수학 시험에서는 첫 번째 모의고사 기출변형입니다. 자, 왼쪽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19번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요 문제랑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학원 교재, 저희 학원 모의고사 리핏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랑 기출 문제가 실려있는 교재가 있는데 요 교재의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뭐 x-a의 제곱 마이너스 뭐 있고 fx 지워지고 gx 지워지고 그다음에 fx랑 gx랑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는 2였고 여기는 3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문제 구조가. 그러면 이 문제를 공부한 친구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를 봤으면 물론 이 문제가 모의고사 21번이었거든요. 그럼 21번이면 어려운 문제죠. 근데 풀어봤으니까 충분히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고 시험에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요. 부분고는 기억, 니은, 디귿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요 세 번 다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3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러면 객관식이 총 18문제나 19문제 정도 되는데 3문제씩 나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한 6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왜 특별하냐?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한 문제 안에서 최소 1.5문제 이상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문제를 봤을 때 요 문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 나왔던 건데 요 문제를 푸는데 기억에서 쓰는 거, 니은에서 쓰는 거, 디귿에서 쓰는 게 어떤 하나의 일관된 논리일 수도 있지만 기억에서 쓰는 내용 따로, 니은에서 쓰는 개념 따로, 디귿에서 쓰는 개념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의 문제지만 2개에서 3가지의 개념을 물어보는 꼴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냥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수학 문제를 푼다고 치면 내가 문제를 읽고 나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원의 접선에 대한 문제네? 그럼 원의 접선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용해서 식 세우고 계산해서 답을 내면 그냥 끝! 이건데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은 했어. 니은? 해결하려면 기억에서 썼던 걸 이용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 말인즉슨 시험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다는 거는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겠구나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부분고는 지금까지 서술형이 다 2문항씩 나왔습니다. 1학기 중간도 그랬고요. 1학기 기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도 그랬고요. 근데 서술형 2문항의 구조는 항상 쉬운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처럼 돼 있는 요 문제가 이제 논술형 2번, 요번이죠. 오늘 봤던 중간고사 시험 문제인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다뤄봤지 않던 주제를 출제를 했어요. 쌤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이 쓸고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영역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었고 단원이 있었습니다.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소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왔던 문제도 보면 1학기 기말고사 때도 요 문제죠. 요 문제가 서술형 1번이었는데 서술형 1번 문제 속력 관련한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뭔가 풀릴 때 풀리면서도 조금 풀리지 않는 요런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요 문제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복소수 계산 문제였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는 항상 이제 1+1의 구조로 나와서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과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가올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술형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객관식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던 문제가 요번 문제입니다. 요번에 봤던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18번 문제인데 여기다가 쌤이 써놨죠. 네, 제가 써놨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부교재에 있는 문제의 아이디어를 잘 차용해서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대체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건가요? 라고 하면
부흥고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테니까 요 문제 요런 그림 있었을 거예요. 요런 그림. 요렇게 돼 가지고 삼각형 두 개.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면서 해 가지고 요런 그림이었나요? 육각형이 되도록 만들어라. 뭐 이런 문제. 요런 문제가 있었어요. 부교재에. 요거랑 저 친구랑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도형이 있는데 그 두 도형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그래서 경계를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신 건데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출제한 거니까 잘 내신 거예요. 되게 잘 내신 거고,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도 뭐 언급을 하셨대요. 비슷하게 요거를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어 라고.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이제 서술형은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렇게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연계라고 부릅니다. 즉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출제하는 걸 직접 연계, 그리고 이렇게 문제에서 풀어나가는 핵심 아이디어를 차용해 와서 출제한 거를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문제의 출처예요. 문제의 출처인데 저 그림 딱 보는 순간에 쌤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요거는 마풀 교과서라는 교재의 수학 2 과정. 그럼 수학 2는 몇 학년 과정이죠? 2학년이죠. 2학년 과정인데 그 2학년 과정의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의 뒤쪽에 수능 특강 문제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 문제의 소스는 언제냐면 2017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고3 기출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수학2를 만약에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 특히 뭐 마풀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자이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그림을 봤을 겁니다. 이 그림이 잊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팩트가 센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이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개수, 만나는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집합이랑 접목을 시켜서 잘 내셨어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 수학2를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편하죠, 상황이. 왜? 그림이 무슨 상황인지가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 그림 자체를 처음 봤던 친구들은 그냥 그림만 봤을 때도부터 답답했을 겁니다. 이게 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선행을 한 학생들이 유리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남는 문제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하셔서 많이 어렵게 출제를 하시려고 낸 거고, 저거를 이제 집합이랑 엮어서 내신 게 정말 잘 내신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흥고 1학년 수학 전문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